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사회복지직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게 된다면은 박제가가 주장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을 이렇게 집어넣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어렵게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요 좀 쉬운 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있는 거는요, 그죠? 1번에 보시면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 주장했다. 자, 지전설 주장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김성문이 있습니다. 또 있으면은 또 있으면은 홍대용, 또 있으면은 정약용, 또 있으면은 최양기, 자, 등이, 그죠? 등이 뭘 주장했다? 지전설 주장했다. 자, 근데 바로 이 당시 우리는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구가 뺑글뺑글 돌면은 중국은 세계 중심이 아니죠. 자, 무슨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전설 주장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끝나면은 지전설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중심은 중국이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꼴이 개판이 되는 거죠.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 중심인 것이지.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세계 중심이 미국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여러분들 세계 중심은 중국이야. 이런데 절대 충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황, 이이, 정철, 송시열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은 세계 중심은 중국인 거예요. 근데 뭐란 겁니까? 몇몇 분들이 뭐라고 한 것이지? 아이 한심한 인간들아. 어떻게 세계 중심이 중국이니? 우리가 세계 중심이지. 지구는 뺑뺑 도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심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세모다. 왜 세모냐? 상황을 잘 보고 찍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부탁을 하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지전선을 주장을 했지만은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못하고 가설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지전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걸 골라라 했을 때 이익이 있는데 이황이나 이이나 송시열 같은 정통 성리학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찍으면 되는 거고, 바로 지전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걸 골라부터 물어봤는데 이렇게 5명이 있어. 그럴 때는 이익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성문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뭐다? 지금 앞에 나오죠? 최초로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김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전설 최초로 주장했는데 이분은 바로 공자가 썼다고 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봤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역, 역학을 자, 도해,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해봤다. 자, 역학 도해를 저술하여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가 돈다는 걸 알았다. 뭐가 돈다는 겁니까? 태양, 지구, 달이 돈다. 뱅글뱅글 돈다. 삼한선을 주장했다. 삼한선을 제기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것까지 알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 1번에 처음으로 지전설 주장했으니까 김성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있습니까? 2차 예속논쟁에서 기년설. 2차 예속논쟁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기예송은 1차, 갑인예송은 2차. 됐습니까? 기예송에서는 서인들이 기년설, 즉 1년설 주장했고 남인들은 3년설이었고, 됐습니까? 갑인예송에서는 남인들이 기년설 1년을 주장했고
서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국열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예송에서 기년수를 주장했다면은 남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남인이 있다면은 이 당시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허적, 됐습니까? 허목, 또 있으면 윤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여전제의 실시를 제안했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정약용이죠. 정약용이죠. 자, 그러면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여러분들 처음 들었다면 서운하죠.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또 쓰기도 뭐하지만 한번 써본다면, 자, 정조 때 누가? 정약용, 박재가, 자, 유득공, 이덕무 등이 뭐가 됐습니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검서관에 등용됐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죠? 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양반이었다 얘기했습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양반이었다 그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분은 더 있지만은 세 분 대부분은 이분들은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규장과 검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서관에 서자가 있다는 얘기는 문관이잖아요. 문관에는 당연히 양반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들은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서울도 정조 때 됐다는 얘기는 정조 때에는, 조선 후기 때에는 서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은 당연한데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등용됐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약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한다면은 서울이라면 절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이름이 있을 때에는 신분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정약용이 빠져버리면은 정조 때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등 서를 규장과 검서관 등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 정약용 있는 것 없는 거 조심하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규반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뻥치는 게 아니라고 할 거다 믿고요. 또 수업할 때 어떤 거 이상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어떤 제스처를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답이 4번이죠. 2번에 보시면은 다음에 사실들을 시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거나 되어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다. 우리가 통상 88 올림픽이라고 얘기하죠. 1988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있죠. 우리 세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다. 나는 그런 얘기에 동조하고 싶지 않거든, 사실이요. 여기 이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정도 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심태섭이 나이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그럼 얘기하시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세대를 생각하거든요. 뭐냐? 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서울올림픽도 봤지요. 서울올림픽도 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본 적이 봤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도 월드컵도 분명히 내가 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만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붉은 악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고 막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봤나요? 아시안게임도 몇 번 봤죠. 우리나라에서 개최돼서요. 뭐잖아. 동계올림픽 예정돼 있지요. 뭐 이렇게 세계적인 국제행사는 볼 거 다 보고 살았는데 뭘 또 이렇게 불행하길. 내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취업이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큰애가 외국에 바로 유럽 쪽에 한 50몇째 갔다 왔어요. 그 휴학하고 난 데 갔다 왔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가냐 임마.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가야지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래.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력이 심한 나라가 좀 드물더라. 다른 나라 가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거에 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답니다. 이러다 참나 이거 아들내미 하나 애비 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또 매일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잘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꼭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금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학원만 따지면 27년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봤습니다. 합격해서 떠나서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합격해서 기쁘게 해서 하여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번 떨어졌다 해서 또 그냥 기가 푹 죽어서 먼 사람이 있고, 야, 그러지 마, 임마. 인생 살아가면서 이럴 수 저럴 수 있는 거지. 극복해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쁘게 해서, 뭐 또 얼마 있다 또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두 번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한 번에 딱 붙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1988년 얘기하는 거고, 니은번의 한일 월드컵이니까 2002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 디귿번에 있습니까? 금융 실명제를 개시했다고 한다면은 1993년이죠. 됐습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있습니까?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했다면은 1972년이죠. 1972년. 자, 1차 경제개발이죠. 어떻게 되면 62년. 됐습니까? 2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4, 5, 6이면은 7년부터, 67년부터. 됐죠? 3차는 어떻게부터? 72년. 그러면 4차는 77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5개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72년인데 박정희 정부와 관계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럼 기업권 서울올림픽 1988년이니까 노태우 정부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2002년 월드컵 얘기는 김대중 정부와 관계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거죠. 4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다 되어 있는데, 뭐 얘기 끝났네. 거기에 청해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해진 얘기 나오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보고지 누가 했습니까? 자, 장보고의 본명이 바로 뭐냐면은 본명이 궁복입니다. 궁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복이라는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은 장보고와 관계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보고 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해진인데 어디 청해진이 완도에 있었죠? 완도에 청해지지 않습니까? 진도의 청해진이 아니라 완도의 청해진이죠. 아시죠? 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겠습니까? 신라 하대가 되겠죠. 신라 하대 하면 신라 말기, 즉 통일신라 시대의 끝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활동한 시기니까 신라 하대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신라. 그래서 여러분들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신라 중대나 통일신라, 신라 중대나 신라 하대는 통일신라거든.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크게 먼저 보고 통일신라가 중대 하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대 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통일신라 상대 중대 하대,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나눴고 중대 하대는 통일신라를 보라 이런 얘기 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당히 그 시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번 어떻습니까? 자, 볼까요? 산둥반도 양적 하류에 필요 없고 신라방 신라소가 있었다. 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뭐 생각납니까? 통일신라 때 신라인이 당나라에 진출해서 만들어진 집단 거주지 내지는 자치기관 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일단 통일신라가 맞아요. 일단 통일신라 맞고 2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한통보, 해동통보와 또 화폐가 주조됐네요. 언제 되겠습니까? 고려시대죠. 그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화폐를 사용했지만 고조선 때 명도전 우리 것이 아니라 중국 거잖아요. 우리가 화폐를 처음 만든 것은 고려 성종 때 만든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만든 건원중보가 최초고 나중에 숙종 때 많은 화폐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 시대와 관계되어 있다. 저도 숙종 때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고려 시대 하면 되겠죠. 3번에 있습니까? 시전의 설치. 시전은
고려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도시에 관영상점이 설치됐다 돼 있네요. 사실 주점과 다점이 있는데, 그죠? 그런 거 말고도 더 있으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관영상점이 설치됐다, 관영상점을 두었다, 그거 조심하세요. 고려시대입니다. 관영상점을 두었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농상지변을 통해 농상지변하고 하는 것은 고려 후기 때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농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다. 고려 후기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 후기 중에서도 끝부분이 고려 말기 때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 즉 이양법이 행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신라 중대하다 나눌 필요가 없구나. 그냥 통일신라면 되겠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다음은 광복 이후 발표된 글이다. 밑줄 친 7원칙의 내용으로 오는 거라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거기 여러분들 잡으시면은 좌우 합작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좌우 합작 7원칙이구나. 그래서 좌우 합작 7원칙, 즉 좌우 합작 운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좌우 합작 운동은 누가 추진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추진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좌파의 5원칙과, 그러니까 중도 좌파 쪽 얘기할 수 있겠죠. 우측, 그러니까 중도 우파의 8개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서 총 13개가 주장이 있었는데 그걸 절충해서 몇 개, 7개로 줄였다 내지는 합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럼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46년부터 7년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이니까 좌우 합작운동과 관계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때 부탁을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수업할 때 내가 뭐라 했죠? 7개 모두 외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7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 외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만 봤다면 까짓 거 무효 1번에서 끝났네.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속개, 다시 개최하자.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공동 발표하자는 얘기야. 얘기할 거 없잖아. 1, 2번이면 7개 중 1, 2번 딱 보세요. 그대로 딱 맞지. 그러면 2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탁 통치의 반대와 남북한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 통치 반대했다고 한다면은 신탁 통치가 결정됐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5년 12월부터 46년 일정 기간까지 가긴 갑니다. 가긴 갑니다. 자, 그렇지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좌우합작 7원칙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1946년에 이렇게 몇 달 안 가면 거의 받은 신탁 통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이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것도 1945년 1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6년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글쎄요. 그 반대하는 단체가 46년 2월 달에 이렇게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언제까지 하면 6월 이전에 벌써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46년 10월 달에 합의가 돼요. 10월 달. 신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46년 초반 또는 상반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좌우합작 운동은 하반기 때 46년 후반기 때부터 시작돼서 47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토지의 유상 분배 좀 이상하네. 토지의 유상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판다. 그러면은 1950년에 있었던 뭐가 되겠습니까? 농지 개혁과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산업의 사유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군정 때 시작이 돼서 이승만 정부 때 완료가 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좌우합작 7원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좌우합작 7원칙에 보면은 유조건 몰수라고 해서 유조건 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그거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땅은 국가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농사 질 수 있는 것 정도 내두고 그 이상을 산다 뭐 이렇게 유조건 몰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상분배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47년 11월 달에 어디서 한 겁니까? 유엔 감시하에 남북이 되어 있으니까 유엔에서 결정한 거죠. 유엔에서 결정한 겁니다. 자합작 친원 측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됐습니까? 4번에 1번이 답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은 다음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고려 태조께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농공행상의 성격으로 지급했던 것이 뭐라 했어요? 2번에 있는 역분전이죠. 근데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태조 왕건이 자, 뭐를 기준으로 줬습니까? 인품과 공론을 기준으로 지급했죠. 왕건은 고려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전국을 지배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경기도에만 지급했지요.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점점 변해가다가 어떻습니까? 바로 누구 때 와서 경종 때. 거기 있죠? 몇 줄 내려가면 경종 보이죠? 경종 때 보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시가 중에서도 경종 때는 시정전시가죠. 시정전시가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직관과 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관리 얘기하는 거고 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관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는 이걸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게 있죠. 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실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산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는 관리인데 보직이면 예비관리고 그 다음에 실제 보직이 있는 건 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산직의 반대는 실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직관, 산관이나 되어 있죠. 현직관리, 전직관리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경종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정전시가죠. 시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에 따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자, 관품을 놓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품과 관직을 사실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어쩌고저쩌고 직관 상관 각 품의 전시관을 제정하였는데 관품은 높고 낮은 거 논하지 않고 인품만 가지고 이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직도 따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과 공론을 기준했고 시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은 관직과 인품을 기준했습니다. 근데 뭘 더 중시했다? 인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으면은 개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은 관직만을 고려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간 겁니까? 경정전시가까지 갔습니다. 자, 이거는 경종, 목종, 그 다음에 문종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표현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아보면은요, 바로 관품, 즉, 관직도 18개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단, 이 분야만 관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단 18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개정전시가 때부터 쓰긴 써요. 시정전시가 때는 18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근데 내는 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건 따지지 말고요. 됐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마 이분이 문제를 낼 때 2번에 시정전시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전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경종이라고 하는 분은 시정전시가, 이건 분명히 따집니다, 관직을. 근데 우리가 그냥 전시가를 했을 때는 경정전시가를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바로 이것저것 짬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전시가 그러면은 그래도 2번이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번은 하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따로 공부할 때는 이것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정전시가는 인품과 관직을 기준했다. 개정전시가 때부터 관직만을 기준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시정전시가는 관직이 있죠. 관직에 따라서 18개에 나누면서 관리들의 옷 색깔을 구분한 거예요. 옷 색깔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공복. 그죠? 공복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뭘 또 기준했습니까? 공복. 공복제를 기준으로 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복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공복제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공복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시정전시가 때부터니까 시험 보러 가서 공복제를 기준으로 공복제에 있는 글자가 보이면은 시정전시가 찍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볼까요? 6번에 보시면은 다음에 글을 재개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나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어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또 출제라고 한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뭐였습니까?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정부 대신한 인간들이 뭐 이런 얘기도 줄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신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때요? 기억하세요? 땡땡땡 옆에 조심하거나 따옴표 옆에 조심하다는 했던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밑에 땡땡땡 옆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쭉 봐도 되는데 그 밑에 보셔도 됩니다. 단군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라는 글자 몰라도 됩니다. 자, 사이에 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맥이잖아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죠. 그럼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은 신문이니까 황성 신문과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도는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황성 신문입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은 오세창 필요 없고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바로 친일단체인 일진회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 맥은 천도교라는 게 맥이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만세보.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뭐냐 물어본다면 경향신문. 천주교 중심이 되는 경향신문이죠. 2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사람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베델. 외국분 얘기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베델하고 헐버트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델이면 옆에 뭐 한다면은 대한매일신보. 쓸 줄 알죠, 여러분들? 바로 1인 불가이. 일본인은 출입금지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활동했다. 월사조약 이후 항일 운동의 선봉이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있습니까? 자, 남궁옥이 창간했는데 옆에 국한문 혼용체였다. 민족 고치였다. 맞죠? 사실 남궁옥이라고 하는 분은 별로 중요한 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만들나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됐죠? 분명히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민족 고치는 시켰겠죠. 답이 3번이죠. 그러면 4번에 보시면은 윤치호 필요 없고 관민공동에 개최했다면 독립협회죠. 그건 독립협회니까 독립신문과 관계되어 있죠. 독립신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판, 영문판으로 만들었다는 거. 주 3회를 발행에다가 나중에 바로 일간지로 바뀌었죠. 또 독립신문의 독립협회 독립이 청나라부터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문명을 찬양하면서 바로 유교 문화라든지 됐습니까? 중국을 야만시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